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2020 세계사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까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시작했죠. 앞부분, 교과서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사전 동영상은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몇 쪽이냐면 16쪽입니다. 교과서 16쪽. 자, 인류의 출현과 진화. 핵심 질문,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일단 핵심 질문 첫 번째 거네요. 우리 한번 질문들을 먼저 한번 보면서 질문들을 먼저 보고 우리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왜 배울까? 자,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배움으로써 자, 우리 인류의 생물학적, 사회적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학습 목표예요. 이번 시간.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배움으로써 생물학적, 사회적 기원을 파악하는데 이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직립보행이라는 단어요. 뭐 생물학적 기원이겠죠. 그 다음에 도구의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모 에릭투스 이런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인류. 그 다음에 사회적 기원 가운데 으뜸은 또 도구의 사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의 사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내용이 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뭐 생각지도 인류의 특징은 직립보행, 도구의 사용, 불의 사용, 언어의 사용이다. 자, 요거까지 이제 요 생각지도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 키워드와 그 다음에 생각지도,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400만 년 최초의 인류 누가 등장해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이 친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남방의 원숭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남방의 원숭이냐면 얘들이 맨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 칼라리 사막. 이렇게 되면 말이 길어지는데 칼라리 사막 유역에서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이게 남방 원숭이 맞죠? 최고 아프리카에서도 남단이니까. 자,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완벽한 직립보행을 하지 못했지만 두 발로 걷고 갓난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자, 우리 인간 아까 인류가 다른 동물, 특히 이제 뭐 다른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새라든가 뭐 표범, 코끼리 이런 동물하고 인류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류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동물은 누구예요? 그렇죠, 원숭이죠. 그럼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인간과 원숭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직립보행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직립보행 많이 외웠죠. 외워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얻은 게 무엇이냐가를 보면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요거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가 보는 건데요. 권역선의 역사교실이에요. 권역선의 역사교실. 자, 여기에 보면 요즘 제가 관리를 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보석 같은 자료 가운데 하나 요겁니다. 한국사 작년에 선생님한테 한국사 배운 친구들한테도 수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직립보행을 통해서 인간이 얻은 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예요. 직립보행을 통해서 인간이 얻은 건 뭡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뭘 얻었어요? 손을 얻었죠. 손을 얻었어요. 그러면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는 원숭이는 뭘 얻었을까요? 손 대신에 발을 사용했죠. 그러면 인간은 손을 얻었다. 원숭이는 발을 사용했다. 증거가 뭘까요? 증거. 우리 인간의 손 가운데 가장 인간다운 특징은 뭘까요? 요거 아니죠. 뭐예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넘버원. 자, 가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얘죠. 약간은. 예. 얘는 없으면 큰일 나요. 얘는 없으면 군대 못 가요. 방아쇠 이게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은 게 뭐냐면 넘버원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이거 분진다. 엄지손가락 없이 이거 분진다. 어떻게 분질지? 이씨. 물론 이렇게 하면 분질러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엄지손가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원숭이는 엄지손가락이 작고 그 대신 뭐가 커요? 그렇죠. 엄지발가락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 원숭이가 움직이는 거 가만히 보시면 원숭이는 손으로 잡고 발로 조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손으로 잡고 발로 조작을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는 원숭이가 굉장히 빠르겠죠. 왜 그러냐면 손발 다 사용하잖아요. 손발 다 사용하니까 순간적으로는 원숭이가 인간들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숭이는 거기서 매몰된 거죠. 매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숭이는 요 손도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다 보니까 네 발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굉장히 편했을까요? 그렇죠. 나무에 오르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나무에 오르기. 손과 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숭이는 침팬지는 나무 위에서 살게 되고요. 인간은 손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이제 발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지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립보행하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엄지손가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인간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서서히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오케이? 발전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인간이 약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한 인간. 야, 자, 자, 야야야야야 이게 문제야 이게 뭘 좀 편하게 쓰다 보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아무튼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다. 180만 년 전에 누구예요? 호모 에렉투스죠. 에렉투스. 왜 안 되지? 자, 이 에렉투스 뜻은 무슨 말이에요? 에렉투스 영어로 하면 에렉투스 영어로 써보면 이 야 에렉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렉트. 이 에렉트는 R이죠, R. 이 에렉트는 뭘 의미해요? 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곧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곧선 사람. 자, 아무튼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을 했고요. 이 호모 에렉투스는 드디어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세력이 확대가 됐어요. 세력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얘들이 뭘 사용했다? 불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뭐또 썼어요? 언어를 사용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불이죠, 불.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은 어떤 동물이 돼요? 굉장히 뻔뻔스러운 동물이 되죠. 즉, 시간을 극복해요. 밤과 낮이 없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뭘 극복해요? 공간을 극복하게 됐죠. 그래서 더운 지역에도 살지만 추운 뭐예요? 북극, 남극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음식은 변하죠. 음식은 변해요. 그래서 인간은 불로 음식을 가열해 먹기 시작하면서 원숭이하고 고릴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보여요. 턱이죠, 턱. 인간은 이제 뭐가 서서히 쇠퇴하게 돼요. 턱이 쇠퇴하게 되죠. 원숭이나 고릴라들은 뭐가 계속 발달하게 되고요. 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게 턱이 발달하면서 얘들은 뭐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뇌가 성장하지 못했는데 비해서 인간은 이제 어때요? 턱이 쇠퇴하게 되죠. 턱이 쇠퇴하게 되니까 이제 이 목을 가지고 어차피 지탱할 수 있는 머리의 무게는 같은데 턱이 작아지니 그만큼 뇌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원숭이와 그다음에 고릴라는 턱이 크다 보니까 요 목뼈로 받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척추로 받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턱이 큰 만큼 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더 바로 뭐예요? 불을 사용이죠. 만약에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이제 어때요?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뇌는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 다음에 언어는 이제 어때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번 생각한 인간의 뇌가 어때요? 더욱더 확대되게 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났던 게 호모 에릭투스인데 호모 에릭투스의 대표적인 인간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네안데르탈인이죠. 독일의 네안데르테르 지방에서 발견된 유골인데요. 와우, 이 네안데르탈인은 뇌 용량이 현생인류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현생인류보다 더 컸죠. 1600cc, 1600cc였어요. 굳이 따지면. 우리 현생 인간은 1400대거든요. 물론 저는 대두인이라 한 1500 정도 될 거예요. 자, 네, 아무튼 인간보다 네안데르탈인 더 뇌 용량이 컸었고요. 종교적 감정도 지니고 있었다. 왜? 시체를 보니까 뭐예요? 시체 주위에 뭐가 있더라? 꽃가루 화석이 있더라. 이게 엔처음에는 꽃가루 화석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에 죽은 거다?
꽃밭에서 빠져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시체들마다 꽃가루 화석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된 거죠. 아,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누군가 여기에 몰랐다. 꽃을 놔줬구나.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하면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내세관을 갖게 됐다. 내세관, 뭐 장례풍습,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례풍습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 즉 호모 에릭투스 다음에 등장한 게 호모 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이죠. 20만 년 전. 이들은 세계 각지로 이제 퍼지게 돼요. 이게 맨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인류가 유럽에 살다가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여러 곳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뭐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뭐 황인종, 그죠? 상동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흑인, 그리말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백인, 크로마뇽인과 같이 이제 어때요? 뭐 흑인종, 황인종 뭐 이런 이제 구분도 나타나게 되죠. 자, 1번 선사시대 인류의 진화 과정. 금방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네안데르탈인은 분명한 건 현생 인류보다 더 뇌가 발달했던 것이기도 했는데 얘들이 우리 현생 인류와 싸움에서 패합니다. 아, 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얘들은 육식만 했어요. 육식. 왜 육식만 했을까? 뇌가 우리 인간들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얘들은 육식만 했는데 빙하기가 닥치면서 이제 어때요? 고기가 다 떨어지게 된 거죠. 고기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인류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그런데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왜 살아남았느냐? 우리는 잡식이에요.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빙하기 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강자예요. 원래 강자는 네안데르탈인인데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사 시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선사를 쓸 때는 먼저 선자, 역사 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기록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사는 기록 이전의 시대예요. 기록 이전의 시대. 그럼 이제 나중에 기록이 등장하겠죠? 기록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이 등장한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를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록이 등장한 이유는 역사 시대예요. 아무튼 기록이 등장하기 이전 봅니다.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죠? 뗀석기를 사용했죠? 얘들은 식물의 열매, 뿌리 채집, 그 다음에 뭐 사냥이라든가 어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기를 어디 살았어요? 동굴에 살았죠? 그 다음에 물이 무슨 생활? 이동 생활이라고 하죠? 물이 이동 생활을 했어요. 자, 이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사냥을 하면서 언어도 만들었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까 직립보행 이상으로 오늘날 인간이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불이라고 그랬죠. 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은 공간,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일대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협력했다. 그다음에 구석기 시대 인류는 점차 진화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문화가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거 크로마뇽인의 동굴벽화 나와 있죠? 자, 크로마뇽인의 동굴벽화 여기 있어요. 프랑스에서 발견된 건데 라스코 동굴벽화죠. 여기에 보니까 라스코 동굴벽화에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소가 그려져 있죠. 소를 그린 이유 뭐예요? 풍성한 뭐다? 수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인류 최초의 웰렌도르프의 비너스죠. 뭘 의미해요? 타산을 의미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 여성을 그린다고 할 때 표현 자제할게요. 예. 이렇게 안 그릴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는 여성을 그린다 그러면 콜라병 모양을 그릴 텐데 얘들은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예요? 다산이다. 다산이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뗀석기.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 한반도의 그 연천 전공리. 이에 주먹도끼는 뭐예요? 양날도끼예요. 양날도끼. 그래서 아슐리안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연천 전공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아실리안 주먹도끼로서 유럽하고 똑같은 양날 주먹도끼다. 근데 아시아 건 이제 한쪽만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양날을 썼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원숭이들은 굉장히 진한 원숭이였다. 뭐 거의 국뽕이죠, 국뽕. 이제 뭐 그렇게까지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막 쭉 살펴본 내용들이. 그다음 자
그다음 볼게요. 자연환경 변화와 인류의 적응. 자,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어요. 빙하기. 요것도 제 거 홈페이지 보면 나와요. 요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빙하기. 빙하기 지도 나와 있죠? 빙하기 지도 나와 있는데 현생 인류가 등장할 때까지 빙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왔죠. 그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간빙기라고 불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현재가 그래서 뭐예요? 제4 간빙기예요. 제4 간빙기예요. 제4 간빙기예요.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은 요 고비를 넘지 못한 거죠. 요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진 거고 우리 사피엔스는 요 고비마저도 이겼고요. 빙하기를 거치면서 요 혹독한 자연환경을 거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현생 인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생 인류는 대단히 징한 인간이라는 게 혹한 그 뭡니까? 빙하기와 같이 뭐예요? 뭐 혹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등장한 게 현생 인류예요. 그래서 우리 현생 인류는 지금 현재의 위기도 어떻게 보면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쉽게는 아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뻔뻔스러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식물 분포가 변해서 큰 동물들, 뭐 맘모스 이거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때요? 사슴과 멧돼지와 같은 작은 짐승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게 바로 뭐였어요? 음, 잔석기를 만들었었죠. 잔석기. 요걸 이제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중석기 시대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토기를 짧게 만들려다 보면 아무래도 갈아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잔석기는 바로 신석기 시대에 뭘로 넘어가게 되요 이제 우리가 간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특징, 토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식량을 저장했다. 얘는 뭘 의미해요? 농경까지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무슨 시대가 등장한다?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게 됐다.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게 됐다.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들, 다양한 그림들이 있네요. 그죠? 요거 있고요.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운이 상승하면서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재밌는 건 신석기 시대의 벽화인데 여기 보니까 목축과 농경 모습이 나와요. 이분들은 진짜 거의 뭐 빨래 수준인데요. 빨래거래요. 빨래거 농경하는 모습이.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목축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벽화가 나온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알제리예요, 알제리.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알제리는 풍성한 농경 사회예요? 아니면 사막이에요? 사막이잖아요. 그죠? 사막이에요. 그래서 알제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지역에 옛날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건조하게 된 거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모습 뭐가 있어요? 영국의 스톤헤인지. 그다음에 저기 뭐야 터키의 주거지 유적. 그다음에 이건 거의 뭐 우리나라급인데 신석기 시대의 뭐 간석기와 그다음에 낚싯바늘들 그다음에 요즘으로 따지면 믹서죠. 그다음에 토기까지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들을 쭉 볼 수 있는 유물들이고요. 또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발전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 아까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인간은 뭘 시작하게 돼요? 농경과 뭐예요? 목축. 생활모습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신석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신석기 혁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말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혁명은 이거죠, 이거. 수렵 채집 단계에서 자연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식량을 무슨 단계?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고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인구가 증가하게 됐다. 그 다음에 움집을 지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옷도 입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시 종교도 나타났죠. 원시 종교. 태양 숭배, 가장 많이 숭배하는 거죠. 바람, 비, 이건 뭐예요? 이와 같은 자연물을 숭배하는 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애니미즘이요. 그다음에 나무와 물,
정령, 애니미즘이었고요. 버섯, 돌이죠, 돌. 돌. 특히 이제 우리 아까 영국의 뭐예요? 스톤에이지라든가 스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예요? 뭐 고인돌. 뭐 이런 것들도 다 돌을 숭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뭘 숭배하는 게 있어요? 동물 숭배. 동물도 많이 숭배했죠. 뭐예요?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의외로 많이 숭배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뱀이죠, 뱀. 왜? 뱀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죽지 않는 동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을 많이 숭배하기도 했어요. 물론 뭐 우리는 뭐 호랑이, 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요걸 주관하는 누가 등장해요? 무당 등장하죠. 뭐라고 불렀어요? 무당. 샤머니즘이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영혼, 불멸사상까지. 네, 영혼 불멸사상까지 그렇게 이제 발생한 게 신석기 시대의 뭐예요? 원시 신앙이죠. 원시 신앙까지요. 자, 그다음에 또 농경과 목축이 발달합니다. 자, 평야지대에 정착해서 촌락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촌락민들은 같은 조상을 모시고 생산물을 아직까지 골고루 나눠요. 신석기는 아직까지 뭐가 없다 그래서 계급 X예요. 자, 시족 사회를 형성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 후반대가 되면서 생산력이 더욱 발전해요. 그래서 촐라이거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했죠? 분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한 시족이 약한 부족을 통합하면서 뭐예요? 전쟁이 나타나게 됐고 그러면서 지배층이 등장한다. 이제 국가 개념이 이제 신석기 시대 말기에 비로소 등장하는 과정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확인 학습입니다. 자, 핵심어 이해한 내용을 한번 본인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한 내용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야 7개 9개까지 한다. 9개 하나 둘 요 9개들 다 아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시된 글 이건 뭐예요?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신석기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는 거고요. 요 내용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골라 쓰는 거기 때문에 뼈 아래에서 골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일기 써오는 것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합니다. 일기까지 써서 마치는 거예요.